어젯밤에는 비가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그렇게도 갈구하는 봄비이지만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데는 하늘은 이토록 인색하기만 합니다. 지금 전남지방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마저 말라간다는데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다가는 생존에 대한 위기까지 오지 않나 하는 걱정이 비를 더욱 애타게 기다리게 합니다. 오늘은 7080 노년의 처세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환갑, 진갑, 고희, 희수를 지나서 팔순을 바라보거나 이미 팔순이 되어버린 나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노년의 나이 7080 실버 세대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후반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제는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면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보람스러운 노년을 보낼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상과 좌표를 한번 좀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일을 가다듬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어느 특정한 종교나 이념적인 관점보다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현실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상식적으로 정리해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입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보니 다음으로 열거해야 할 대부분의 덕목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할 것을 권유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위주로 권유되고 있음은 우리 노인들이 갖는 또 하나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노인으로서의 저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숙명적인 제약은 슬프지만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노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선 첫째로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나무 말도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품위가 떨어지고 채신머리가 없어집니다. 말은 적게 하고 나무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 일에 자기 혼자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보았어도 못 본 척 넘어가고 내 주장 내세우며 누굴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몇십 년 전에 배운 일이나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금과 옥조인 양 떠들면 꼴통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지금은 컴퓨터 인터넷 시대이고 AI 즉 인공지능 시대이고 달라가는 시대입니다. 드론으로 정확하게 IS 요인을 공격 살해하는 세상입니다. 늙은 사람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인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면 이것이
애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편향성으로 자기 주장만을 앞세워 시대를 왜곡하고 사리 분별력을 왜곡하고 보편적인 일반 상식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아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너무 아는 채 하기보다는 잠자코 있는 편이 낫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법입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그나마 품위가 유리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은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 비를 맞추거나 사람을 죽여 세우거나 머지않아 밝혀질 사실을 감언 이설로 회유하면서 얍산 재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박한 기교나 재주로는 본색이 탈로 나서 언젠가는 신뢰받지 못하며 사람 위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나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따질수록 당신의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고 옹졸해집니다. 불평, 불만, 비판의 말이 아니라 남이 듣기 좋은 대화의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자신의 가치를 설교하거나 선교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살면서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니 말 많음을 삼가해야 합니다. 차라리 말이 없는 편이 좋습니다. 웅변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입니다. 말없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갖게 합니다. 말보다 태도로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노인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고상한 품격을 유지하는 제일의 처세술이라 할 것입니다. 노인 처세학 둘째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은 28 청춘이고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축구에서 전후반전을 훌륭히 마치고 연장전에 돌입한 당신의 능력을 이미 관중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연장전에서 결승점 뽑을 욕심은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멋진 마무리 속에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도록 멋진 유종의 미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늙은 사실을 모르고 복싱 대회에 나가면 곧 KO되기 십상입니다. 왕년에 잘 나갔다는 이야기는 혼자 있을 때 장독 안에다 머리를 틀어박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성공했다든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 갔다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다든가 여자를 잘 꼬셔서 미인과 사귀었다든가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수천 번 반복하고 있으면 그건 바로 공예일 뿐입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두뇌와 능력도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지능과 정보력, 신속한 동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것은 사자와 맞짱 뜨자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합니다. 조언은 하되 비평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열 사람은 젊은이들입니다. 옛날 그 시절이라는 과거적인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권위부터 먼저 버려야 합니다. 노력을 해서 나이가 먹는 것이 아니라면 이 나이 먹은 것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들미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권위도 지위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동정일 뿐입니다. 셋째는 이젠 연애도 젊은 사람의 몫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그대가 청춘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애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유독 양기에 좋다는 보양식과 비아그라를 챙기면서 끼리끼리 은밀한 화제를 공유하면서 이를 즐기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여자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접근을 시도하고 추근덕거리는 노인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 자기가 70, 80 세대라는 것을 크게 망각하거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덤벼드는 추한 모습일 뿐입니다. 채신머리 어깨 극도로 천박하게 보일 뿐입니다. 로미오도 애들이었고 줄리엣도 애들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모든 애정소설의 주인공들은 20대들입니다. 70, 80 세대가 주인공인 영화는 서부 영화에서 총 맞아 죽는 역밖에 없습니다. 성관계는 아예 포기하거나 극도로 절제하는 것이 나이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와 새로운 연애를 시도하는 것은 복상사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로 들립니다. 젊은 여자와의 사랑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허망한 구름을 잡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구름을 잡고 있으면 곧 지상으로 추락을 해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인생도 그대로 살아야지 조강지 쳐버리고 밖에 나가 방황하다가 우습게 된 노년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넷째로는 노인 특유의 탐욕과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들면 돈밖에 모르고 제 몸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욕만 먹습니다.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못 사는 친척, 친구에게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책임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약간의 불편, 지위의 상실에서 오는 자존심의 상처, 가정이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도 이제는 감수해야 합니다. 헌혈도 너무 나이가 들면 이제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인생의 윤활유로서는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한 채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노인의 전략은 이제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있는 돈을 즐거운 마음으로 쓸 줄 알아야 따르는 사람이 많은 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일 뿐입니다. 어떠한 일이나 유연하고 스무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안 하던 일을 새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업을 한다든가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부동산 투자를 하든가 다단계를 하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는 얼마 남지 않는 쌈짓돈 다 날려버리고 쭈글쭈글한 거지가 되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노년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쓰는 나이지 돈을 벌려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나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설령 벌어놓은 돈이 적더라도 그 범위에 만족하고 적응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으거나 지위를 얻는 것이 모두가 다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은 이러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반드시 실패했을 때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설령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더라도 성공했을 때의 만족감보다도 만약에 실패했을 때의 비참한 종말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노인에게는 이를 만회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황혼의 인생은 이제 그런 마음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치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무슨 선출직에 출마하고 시장 군수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같은 선출직에 나가지 않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것은 젊어서부터 정치는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보수네 진보네 어느 특정한 이념에 매몰되어서 이를 극렬 지지하며 설쳐대는 모습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관망해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여섯째로는 자식들에게 효도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미련일 뿐입니다. 자식들은 20살 넘으면 알아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 걱정만 하고 있어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독립은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인 부모 자식 관계를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자식도 남입니다. 그저 제일 좋은 남일 뿐입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모든 재산을 증여해 주면 안 됩니다. 재산 다 넘겨주면 자식들로부터 구박받는 사례는 너무나 많아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업자득입니다. 집 넘겨주고 쫓겨나서 양로원 가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렵지만 일기나 사진 같은 자식들이 꼭 남겨달라고 하지 않는 것들은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즈음부터 조금씩 처분하는 마음 자세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긴 재산은 종종 유족도를 번거롭고 힘들게 합니다. 더 이상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죽고 구심점이 없어지는 그날 해롭 간의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현명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나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사고방식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의 물건들은 모두 줄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재산이 많으면 죽기 전에 마음껏 쓰고 죽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선을 베풀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고마움을 표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 타인을 위해서도 미리 갚아둬야 합니다. 자서전은 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대피를 해서 자서전 써놓아야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교훈도 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조차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페이스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100세까지 120세까지 사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사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저 자기 혼자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된다는 식의 개인적인 행복 추구나 이익을 도모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와 이웃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각 부위가 퇴화되는 현상이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서글픔입니다. 신체의 퇴화를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몸을 단련하는 것뿐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고로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천하에 없다고 합니다. 여행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여행만큼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음식을 먹는 것은 언제나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조한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행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노인이 되면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따라서 항상 향수를 휴대하여 극히 소량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불결한 것에 태어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주 씻을 것,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인은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자주 갈아입고 침구나 잠옷 등은 날을 정해서 더럽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세탁을 해서 입어야 합니다. 외적인 몸치장을 철저하게 잘하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잘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유행을 따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패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추앙꼴 안 보이려는 것이 인간이 버려서는 안 되는 자존심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허둥대거나 서두르지 않고 뛰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의 갖가지 심슨의 사고는 서두르는 데서 일어납니다. 이만큼 살아왔는데 여기서 뭘 더 서두를 게 있겠습니까? 노인이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든 느긋하게 하고 누릴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더 건강하고 보람차고 행복한 여생이 되기를 빕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